자,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우, 되게 넓다 여기. 네, 바뀌었습니다. 좀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스트. 진짜 저희가 거의 한 7개월 만인가? 그렇게 오랜만인가? 작년 12월? 진짜로? 예, 8개월 만인가? 와, 오랜만입니다. 아니 근데 형님 뭐 장난 아니던데요? 뭐 교수님도 되시고 네, 제가 디지스트 맞나요? 네, 우리 디지스트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원이 예. 4개가 있습니다. 유니스트, 잘하시네. 기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지스트구나. 디지스트. 예. 네, 그래서 이제 대전의 카이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광주의 지스트, 예. 대구의 이제 디지스트, 예,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감스트. 예, 그렇게 좀 있는데 거기서 야, 이거 특임 교수가 됐습니다. 디지스트. 와,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로. 아유, 예. 네. 와,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와, 아니 엄청 뭔가 기분도 좋고. 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냐면 예. 디지스트라는 대학이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연구 기관이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디지스트가 이제 최근에 논문 피인용 횟수 1위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정말 많이 쓰는 기관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이제 교수가 되신 우리 지디님, 예.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의 특임 교수 우리 이세돌님, 예, 바둑 잘하시네. 네, 우리 디지스트의 이제 제가 이제 특임 교수 됐고, 지스트가 지금 아직 어떤 분이 계신지. 야, 지스트 또 누가 될지. 예. 지스트는 이제 감스트님이 아니, 하면 안 저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예. 진짜 저 큰일 나가지고 또 이렇게 한 축을 당당하시는 분이 또 하시겠죠. 예. 아, 그것도 하시고 보니까 엄청나게 진짜 뭐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몸이 거의 10개 같아 이 정도면 네. 진짜 거의 나루토 아닌가요 진짜로. 하지만 예. 이렇게 감스트 채널에 놀러 온다. 바쁘지만 놀러 옵니다.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네.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네. 저는 이걸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했는데 아, 뭐 지구가 뭐 엄청나게 당연히 오래 살아야 되고 몇천 년 돼야 되겠지만 그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진짜 화성에 가려는 이유가 음. 거기서 살려고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뭐 가본다 뭐 그래서 간다고 해서 이렇게 그니까요. 예, 제2의 지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살 수 있는지 화성에서 왜냐면 비슷한 부분이 많다 물도 있고 이런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예, 요즘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기도 하고 예. 아니, 뮤지컬 갔다 왔냐 얼굴 너무 하얘서 그런가 봐요. 조명 혹시 조금 더 어둡게 하거나 조명을 좀 조금만 얼굴 너무 하얘서 그런가? 근데 이게 여기가 저희 앞에 촬영이 좀 조명이 세가지고 예. 좀 뽀얗겠습니다. 앞에 촬영 우리 아니면 불을 켤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거든요. 예, 차라리. 이좀 낮죠 그래도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또 앞에 촬영이 또 되게 또 재밌는 촬영이었어가지고 아, 또 바쁘시네. 조세호 형님하고 오, 설마. 조세호 형님하고 저기 우리 레인보우 우리님 현영님 이렇게 같이 오. 또 재밌는 촬영을 했는데 유퀴즈는 예전에 나갔습니다. 이미 나갔어. 와, 예전에 나갔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데요. 와, 부럽다. 예전에 나갔어. 몸이 안 좋을 때 나갔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좀 네. 뭔가 한 번 더 불러주시겠죠. 근데 자주 나가는 거가 사실 또 유퀴즈는 또 너무 자주 나가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나가야 되는 또 기회를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사실 유퀴즈는 진짜 이번에 보니까 정말 대박인 분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누구였죠? 빌 게이츠 여러분들. 예. 빌 게이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우리 게이츠 형님이 하실 말씀 많죠 지금. 예. AI 관련해서 한번 하실 말씀 많죠. 아유, 최근에 우리 게이츠 형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네. 그 일자리가 사라진다. AI 때문에.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너무 잘 만들고 또 요새 이제 진짜 그 인방에서 조금 화제되고 있는데 스트리머들을 피규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AI가 있는데 맞아요.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진짜 이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벌써 지금 뭐 음악 시장을 뭐 잡아먹진 않았지만 음악도 뭐 10초 만에 만들어버리고. 네. 예.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우려하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게이츠 형님이 이제 인터뷰 때 굉장히 다른 식의 접근을 합니다. 어떤 접근? 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자리가 예. 사람이 일자리가 뭐죠? 일자리가 이제 그거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자리. 네.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 게이츠 형님 말씀은 일자리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불편함, 무언가를 해야 되는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결핍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 근데 AI가 맞네요.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면 이제 인류는 필요함, 부족함 자체가 없을 것이다. 아, 맞네. 그러면 과연 일자리라는 게 필요할까? 왜냐면 일자리는 과거의 부족함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AI 덕분에 부족함이 사라진 세상이 오면은 일자리라는 개념이 예전과 동일할까? 아,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확실히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구나. 맞는 말이다. 일자리가 과거와 지금 일자리의 개념이 동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일자리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이제 보편적인 어떤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구나, 진짜로. 예. 근데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 나와서. 아, 빌 게이츠 형님이 네. 해주실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희가 화성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화성 얘기도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 간다 하는데 거기서 진짜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요건 관련해서 최근에 또 방송에서 20분 정도 강연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20분을 요청하셔가지고 한 40분 정도 하긴 했고 예. 아마 편집본은 한 5분 나갈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좀 더 많이 듣고 싶거든요. 진짜. 근데 그 방송이 되게 많이 보시는 방송이라서 예. 제가 지금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몰라갖고 아무튼 거기 이제 되게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일단 하지 말죠. 혹시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나올 건데 하여튼 그때도 되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거기 이제 되게 패널이 많은 방송이라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오늘 감스트가 해줘야 돼. 그런 질문들. 아, 근데 뼈를 치는 질문들. 아니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불가능해서 혼자서 하기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듣고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좀 괜찮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은 화성. 일단 왜 화성에 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구가 오래 있어야 되면 진짜 뭐 멸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정말로. 정확합니다. 예. 화성에 가는 이유는 결국은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잖아. 예. 근데 왜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2000년도 되면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뭐가 지구가 다 터진다. 아니면 행성들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지구가 맞추면서 폭파될 것이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지금 우리 채팅창 재팬님이 네. 거의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재팬님. 뭐라고 했죠? 금성을 보고라고 5글자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성. 사실 금성 때문에 알게 됐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금성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는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사실 과학자들한테 너무 궁금한 질문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하는 유일한 보금자리잖아. 예. 네. 일단 유일한 보금자리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근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인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일단 지구라는 곳이 사실 이거 지구가 정말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려면 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이 우주에 지구 같은 게 얼마나 있을까? 제일 가까운 지구 같은 행성이 어디 있을까? 얼마나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얘기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좀 이제 미루고 일단 지구가 유일한 보금자리라는 걸 알고 있어. 그 상황에서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뭐
정말 영구적인 곳이면 문제가 없잖아.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지구의 생존에는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줄까요? 지구의 생존. 저는 물이라 생각 바다 이런 거. 그 바다가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되죠? 바다가 뭐 난리 쳐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평온하게 있어야죠. 액체 상태. 예.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햇빛도 있어야 오!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정확해요. 예. 바로 태양의 핵심 태양.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정답인데 지구에 물이 있습니다. 네. 물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사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물이야. 예? 왜냐면 70%가 물이고 30%가 나머지니까. 아 그래서 예. 이 수분 빠지면 살 빠진다는 게 그 말이네요. 수분이 빠져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다시 그만한 수분이 보충되지 않으면은 이제 갑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체잖아요. 예. 우리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생존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왜냐면은 뭐 물 드시죠. 예. 이 물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안 사라져요. 예. 물이 들어갔다 그대로 나와요.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우리가 물 없이 고구마를 먹어봐. 먹을 수 있습니까? 아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막 텁텁하죠. 침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아 그럼 못 먹죠. 못 먹죠. 예. 삼키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삼키는 수준을 넘어가서 세포에다가 이제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때도 물이 배달을 하는 거야. 우리 몸이 다 물인 이유가 세포 사이사이에 영양분을 주는 택배기사를 물이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없으면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영양분 전달을 못해. 물이 가서 마치 강을 따라서 막 배가 이렇게 흘러가서 뭘 전하듯이 예. 물이 영양분을 갖고 이렇게 쭉 가서 세포들 나눠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먹을 때도 물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그냥 이 신진대사의 모든 것을 이제 물이 담당을 합니다. 아 물론 얘네들이 빠져나가지만. 그러니까 일정량의 물이 계속 돌고 돌아야 돼. 그래서 진짜 폐쇄된 공간, 예를 들어서 국제우주정거장. 예. 여기는 사실 물을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잖아요, 보통. 예, 그쵸. 1.5에서 2리터. 그럼 계속 마시고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2리터씩 매일매일 물을 마시면 정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합니까? 마신 물을 정화해서 다시 마십니다. 예?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일정량의 물만 있으면 우주에서는 계속 정화해서 땀도 눈물도 소변도 계속 정화해서 마시니까 물을 계속 가지고 올라갈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정수기가 집에 없는 분들은 예. 물을 사다 드시잖아. 맞아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좀 많이 무겁죠, 사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들고 뭐 다니려면.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뭐 밖에 마트에 가서 물을 사오면 너무 무거워. 힘들잖아요. 예. 근데 사와야 돼. 왜냐 물을 마시니까. 하지만 우주는 이 물을 계속 들고 올라가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우주에서는 그 물을 계속 정화해서 먹어요. 아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오줌도 이렇게 정화해서 먹는다 그래요. 오줌을 정화해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니까 아. 물은 적당량만 딱 존재하면 요 완전 폐쇄된 상태에서는 계속 돌고 돕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물도 대부분 돌고 돌아요. 근데 자연이 정화하고 인간이 정화하고 하면서 돌고 도는 거죠. 물론 정화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물은 돌고 도는 거지 계속해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니까 계속 추가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물은 적당량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적당량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수증기를 막 먹어서 기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 영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얼음이 고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무조건 액체 상태 물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있는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겠죠. 날아가, 예.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죠. 얼어버려.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돼? 너무 뜨겁고서 이제 날아가겠죠. 날아가. 예. 너무 멀면. 너무 추우니까 또 이제 얼거나 막 온도가 너무 차가워지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있어줘야 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와 이게 네. 그럼 진짜 이게 설계는 아닌데 이게 진짜 잘 된 거네요.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요걸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골디락스 존. 골디락스 존. 네, 이게 골디락스 존이 그 곰3마리, 골디락스와 곰3마리라는 동화가 있는데 네. 보셨을까 아마. 꼬마 여자애가 딱 나와가지고 빈집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국이 있는데 어떤 국은 너무 뜨겁고 어떤 국은 너무 차고 골디로저 아닙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마지막은 딱 적당해. 그래서 와 딱 좋다. 그러고 이제 또 침대로 갔더니 어떤 침대는 너무 푹신해. 어떤 건 너무 딱딱해. 어떤 건 딱 좋아. 딱 좋다. 이러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곰 3마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빠국, 엄마국, 꼬마국 이렇게 해서 3개였던 거고 침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꼬마가 놀라서 나가는 걸로 이제 아마 동화 마무리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딱 좋다. 요걸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요. 네. 평균 좋은 거를 그죠? 골디락스. 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 위치가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지구의 수명, 인간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태양한테 달려 있어요. 태양. 네.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태양이 없어지면 난리 나죠.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네. 물 다 얼겠죠. 네. 인류 끝. 뭐 태양이 정말 사라진 물론 우리가 이제 위치 자체도 막 이상해지겠지만 어쨌든 태양의 존재, 태양이 보내주는 에너지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골디락스 존에 딱 걸린 게 누구냐? 지구, 그 다음에 양옆에 금성, 화성 정도가 살짝 걸려요. 그래서 살짝. 그 얘기가 나왔구나. 네. 예,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성도 너무 끝자락에 있고 예. 화성도 사실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 중간쯤이.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화성은 이게 액체 상태가 되나?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약간 좀 애매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화성은 조금 춥겠지만 금성 보니까 따뜻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금성과 화성 사이 딱 좋다. 지구. 네, 그런 상황인데 예. 금성이 이제 여기는 좀 따뜻하니까 날씨가 캘리포니아 날씨겠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구 금성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예. 네. 왜냐면 따뜻하니까. 예, 맞죠. 화성 춥잖아. 추운데 따뜻하면 좋잖아. 당연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탐사선을 보냈더니 다 고장나 탐사선. 왜요? 보내자마자 고장나. 왜지? 그 이유가 도착하는 순간 외계인이 부시나? 처음엔 그런 생각했어. 왜냐면 이제 화성, 금성에서 같이 외계인이 왔었기 때문에 예전에. 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소설이 있듯이. 양쪽에서 왔어. 그때 콘텐츠 창작물에는 화성과 금성 둘 다 외계인이 왔어요 지구로.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는 여자가 오는구나. 금성 혹독하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막 왔었어. 근데 화성을 딱 갔더니 탐사선이 다 고장나니까 진짜 외계인이 있나 보다. 얘네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보냈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파괴되기 전에 보내온 정보가 이제 표면 온도가 450도.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덕 피자 먹으러 가면 그 화덕 안에 손 넣으면 거기 450도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네. 녹아버리는 수준. 바로 녹아버려. 예. 거의 파괴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뒤로는 이제 금성에서 외계 나옵니다. 창작물에서도 이제 화성에서 만나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금성은 분명히 캘리포니아 정도 날씨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지옥이 됐느냐? 금성의 이 대기 밀도가 굉장한데 그게 다 이산화탄소. 일단 금성이 전부 이산화탄소로 표면온도 450도, 대기압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구의 90배인가? 90배요? 네,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그럼 아예 갈 수가 없겠네요. 맞나? 지구의 90배 맞나? 안 되네. 금성의 대기압 알려줘. 이거 맞습니다. 지구의 90배. 이거 갤럭시 궤도 에디션이에요? 네. 아니 원래 알려줘요? 요게 이제 제미나이로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왜냐면 이런 사소한 정보는 인터넷에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래서 그쵸. 예, 또 워낙 바쁘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구의 90배의 대기압에다가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위험해지는구나. 예. 그런데 이제 지구를 봤더니 지구가 이산화탄소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애들이 이제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기체입니다. 형님 그럼 제가 질문인데 그것 때문에 혹시 지금 북극이 녹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와 큰일인데 진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온실가스라는 애들이 온실 효과를 만듭니다. 그죠? 예. 온실 효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온실효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온실 효과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온실 효과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별로 없어. 예. 심지어 있는 대기도 이산화탄소야. 그럼 어떻습니까? 온실가스가 이렇게 행성을 덮으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온실가스가 일종의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죠. 네네. 왜 따뜻합니까? 이게 이제 뭐 공기가 빠져 안 나가게 하니까 그렇지, 그 안에서만 도니까. 네. 예. 달궈진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뜨거운 에너지야, 열 에너지가 만들어져. 근데 이게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서 계속 도니까 이불 속이 따뜻한 거야. 근데 화성이 이불을 얼마 못 덮었죠? 춥죠. 예. 지구는 적당한 이불을 덮으니까 원래는 얼어야 되는 물 얼음들이 이불 때문에 따뜻해서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 이해 다 됐다 이거 진짜. 화성은 이불을 안 덮으니까 얼어 있는 거야, 물이. 아. 그래서 화성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금성은 이불을 너무 덮었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더워요 진짜. 450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니 근데 왜 화성 계속 가자고 하지? 그럼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아직 금성 지구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거는 진짜. 그래서 예.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너무 많아지면 금성처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거. 이걸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 예, 지구 온난화. 네,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건데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면 이걸 온난화라고 불러요. 온난화는 나쁜 겁니다. 온난화. 예, 위험해. 온실 효과는 좋은데 지구 온난화 형상은 그쵸. 예. 발음 정확하시네. 예. 제가 발음이 이게 안 돼서 계속 온난화라고. 예. 근데 온난화 해도 돼. 온난화 해도 돼.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온난화는 나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심해지니까 지구 가열화라고 불러요. 이제. 보일링, 글로벌 보일링. 잠깐만 이거 갑자기 무서운데 무섭죠? 뭔가 말이 무서워요. 네, 왜냐면은 지금 온실가스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구나 했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올라가? 잠깐만 이러니까 이렇게 금성이 450도가 됐구나. 그걸 느낀 거야 우리가. 어떡하냐.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그 이불을 좀 치워야 되는데. 그치, 걷어내야지. 예.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탄소 배출을 줄여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이불을 걷어낼 수 있겠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어떡하냐. 탄소가 갑자기. 엄청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안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온실가스 걷어내려고 노력을 했어. 뭐 또 이것저것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 그냥 어떡하지? 다 망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곧 불지옥이 돼. 불지옥 전에 사실은 더 위험한 게 그 전에 인류는 끝나요. 어떤 것 때문에? 불지옥이 되는 거는 진짜 다 죽는 거잖아. 예, 맞죠. 이미 그 전에 인류는 끝납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게 왜 무섭죠? 이제 그걸 봐야 되니까 이거 너무 뜨거워진다 막 이러니까 올라가. 갑자기 예를 들어 살이 막 이제 아니 살이 탈 정도 아니야. 그냥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2도 올라갔어. 어때요? 느낌 어때요? 괜찮죠 2도 정도는. 한 3도 올라갔어. 어때요? 3도? 그러면 갑자기 이제 식물들이나 이렇게 반응 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근데 3도 뭐 큰일 있겠습니까? 예. 3도인데? 3도인데 근데 큰일 없긴 하겠네요 솔직하게. 한 덥다 이 정도. 한 5도 정도. 5도 정도. 5도. 지구의 평균 온도 5도? 근데 5도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덥다. 더워. 좀 얇게 입으면 돼. 예, 시스루 니트 입고. 예. 오히려 좋죠 사실. 예. 근데 5도는 거의 그냥 5도 3도가 올라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인류는. 왜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구의 평균 온도랑 그냥 날씨랑 지금 개념이 헷갈려서 그래. 예를 들어 어제보다 5도 올라갔어. 느낌 어때요? 확 차이 나죠. 너무 덥다 오늘. 근데 예를 들어 어제가 20도였어. 내일 날씨가 보니까 우리 동네가 25도래. 어때요? 정말 뭐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괜찮아. 근데 봐봐요. 37도면 아니야. 37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예 달라요, 날씨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 우리 스트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한 12,500명 계시죠? 예. 12,500명한테 100원씩 줍니다. 100원.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12만 원이죠. 그래요? 125만 원 아니고? 125만 원. 죄송합니다. 아니 그걸 또 10원씩 줄라 그래. 7등급이라서. 그걸 또 10원씩 줄라 그래요. 100원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스트의 이 경제력으로라면
사실 125만 원 정도는 가능하잖아. 아 가능하죠 사실. 이거는 사실 뭐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 예. 100원씩. 근데 이제 문제가 온 인류. 네. 지금 뭐 한 대충 할게 한 대충 한 80억? 80억 명에게 100원씩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주죠. 얼마 필요하죠? 800억이요. 아 8천억. 8천억. 예. 8천억 있습니까? 오 있으면 저는 제가 구단을 샀겠죠. 요 차예요. 예. 그러니까 날씨는 우리 동네의 변화야. 이 동네 사람들한테 100원씩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전 인류한테 100원씩 줘서 전 인류가 100원씩 올라가야 돼.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난리다 난리. 네, 그래서 날씨 그냥 오늘 우리 동네가 5도 올랐다라는 거는 그냥 동네 사람 100원 주는 건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는 거는 극지방을 포함해서 지구 전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 인류한테 100원씩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1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8천억까지 커지는 거야. 필요한 와, 돈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친 듯한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가야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고 현재까지 지구가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과거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1도 올라가는데. 1도 올라갔는데 저는 뭐 과거에 아주 오래전. 한 1000년 뭐 이 정도? 아주 오래전에 현대 문명 전에 그러니까 정말 최근 직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는데 10만 년이 걸렸어요. 우와 그러니까 거의 안 오르네 거의. 10만 년 동안 조금씩 올라갔고 1도로 올랐어. 네. 그만큼 큰 에너지가 올라가. 1도가 올라가니까 그 10만 년 동안 모든 동식물이 이 상황에 적응을 합니다. 조금씩 더워지는 거를 다 적응해. 그렇게 10만 년이 흘러. 그리고 현대가 돼서 현대 1도 올라가는데 걸린 기간이 궁금하다. 100년입니다. 예?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저거 과거에 진짜 큰일인데? 10만 년 동안 올랐던 1도가 최근 산업화 이후로 100년 안에 1도가 오른 거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100년 안에 1도는 동식물, 곤충들이 적응을 못해요. 근데 식물이 또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뭐 식물 동물도 너무 마찬가지고. 중요하고 예. 동물 너무 좋아하고 동물에 속하는 우리 카라미님 좋아하는 곤충도 너무 중요한데 예, 카람이 난리 났네. 얘네들이 못 버텨. 왜냐면 너무 급변인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예. 이거를 깨닫는데 꽤 걸렸어요. 그래도. 아니 형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게 이제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다 나오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막 핵폭탄 쏘고 막 그런 것도 사실 온도 올라가는데 완전 그렇죠. 미사일 날아가는 것 자체가 미사일 자체가 화석 연료 보통 오히려 원자 폭탄도 안에 있는 핵탄두는 원자력이지만 예. 얘를 발사할 때 들어가는 하이드라진 이런 게 다 화석 연료잖아요. 탄소 엄청 나오고 전쟁 때 다 탄소 나오고 모든 게 탄소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게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제 알겠죠? 근데 오늘 1도가. 오늘 진짜 집중 엄청 잘 돼요 진짜로. 예. 근데 예를 들어 3도가 올라가잖아. 어떻게 돼요? 이제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져. 그냥 끝이야. 그거 어떡하냐 진짜. 이때부터는 4도, 5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3도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거 못 막았어. 예를 들어 무슨 짓을 해서 막 다 해서 못 막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진짜 끝이죠. 끝이에요. 이제는 그냥 어떻게 되느냐? 그 예를 들어 5도 올라갔어. 이거 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망해져 있는. 근데 생각해봐요. 금성은 450도잖아 표면 온도가. 예. 우리는 사실 뭐 지금 뭐 보통 15도, 20도잖아요. 근데 뭐 5도 올라간 게 뭔 큰일입니까? 사실 에너지는 많이 들어간 거 맞는데 8천억이란 말이야 8천억. 근데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이제 인류가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채팅창 보고 좀 베끼면은 저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거 해수면 상승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 있어? 이게 높으니까 좀 위험하지 좋잖아. 않나? 뭐 워터파크 갖고 예? 워터밤도 많이 하고 그냥 무슨 문제? 아니 무슨 문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무슨 문제 있어? 해수면 상승 무슨 문제 있어? 상승하면 문제 있어? 고기들이 죽으니까 고기들 뭐 좋지 뭐 물이 많아지는데 이제 고기들도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인천까지 들어오는 거지 물 헤엄쳐서. 아니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몰디브 얘기하는데 몰디브 사라진 문제 있어? 그냥 다른데 관광 가 무슨 문제 있어?
아 형님 근데 형님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무서워요 형님. 아 왜냐면은 형이 영화에 나오는 악역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데 심해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들이 너무 자주 올라온대요. 무슨 말이 올라오면은 뭐 구경하고 가는 거지 뭐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맨 밑에니까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거를 위기감을 느낄 수 있냐고. 생각해봐. 아 해수면 상승 막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문제 있냐고. 이거를 설명해줘야 시민들이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어. 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죠? 예. 해수면이 상승이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 뭐 땅이 잠기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일부. 네네. 그럼 높은 데 가서 살아. 산도 많잖아. 그죠? 어? 뭐가 문제냐고. 제일 큰 문제가 빙하가 녹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빙하가 녹잖아요? 예. 해수면 상승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예. 해수면 상승이 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해수면 상승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빙하의 바이러스도 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대 바이러스가 이제 빙하가 녹아서 드러나서 인류를 멸망시켜 이것까지는 아니야.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해수 대순환이 멈춥니다. 이거 설명을 제가 좀 클리어하게 드릴게요 오늘. 예. 네, 그림판을 좀 쓸까? 예. 가능해요?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좀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너무 무서운데 뭔가.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욕조 이렇게 모욕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요 샤워기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쪽에도 샤워기가 있어. 여기는 이제 예. 냉온 샤워기. 여기는 네. 네 온.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얼음물이 나옵니다. 얼음물. 자 여러분 고깃집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집중해 주세요. 여기가 얼음물이 나와. 얼음물. 너무 차가워. 예. 그죠? 그다음 여기는 뭐냐? 거의 끓는 물이 나. 끓는 물. 너무 뜨겁고. 너무 뜨거워. 네. 요렇게 물이 이제 차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샤워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목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반반 섞이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보통 어떻게 이렇게 물이 쌓이면 어떻게 여기서 이쪽에 막 이제 차가운 물이 막 쌓이고 이쪽은 뜨거운 물이 막 내려옵니다. 네네네. 이거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섞고 이제 뭐. 그렇지 섞어야지. 예. 일단은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감스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감스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뚱뚱하게 그리셨네. 잠깐만. 형, 저 이거는 잘못 예, 봤어. 거기까지 하시면 네. 아니 저 다리 2개입니다. 예. 그래요. 감사하긴 합니다. 예. 리듬을 타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손으로 저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섞이죠. 이 온도가 이제 깔끔하게 섞여. 요걸 섞어주는 역할 누가 합니까? 바다에서. 바로 극지방에 있는 염분이 매우 높은 물이 이걸 해줘요. 엄청 중요했구나. 네. 보세요. 그러니까 극지방은 추우니까 예. 굉장히 밀도가 높은 얼음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극 갔다 왔잖아요. 예. 물 색깔이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느낌이 내가 알고 봐서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염분이 높은 느낌이 있어요. 염분이 높다라는 거는 밀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밀도 높은 차가운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바닷속으로 침강을 합니다. 예. 왜냐면 무거우니까. 네네. 확 들어가. 그럼 이 차가운 물이 확 들어가니까 이 바다 속에 있던 이 차가운 물이 어디로 가요? 적도로 확 가. 예. 그럼 적도에 뜨거운 물이 확 올라오면서 극지방으로 갑니다. 그럼 도는 거야. 이거 됐구나 이렇게. 이게 손이야. 이게 손으로 저어주는 거야. 그런데 예. 빙하가 녹는단 말이죠. 빙하는 담수입니다. 담수. 맹물. 예. 맹물이에요. 맹물. 빙하가 녹으면은 이제 담수가 이렇게 막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분의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밍밍한 물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밍밍하다라는 말은 밀도가 높지 않아요. 예. 그럼 내려가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안 되죠. 이게. 못 밀려, 못 돌아와. 그러니까 안 섞여요. 그러니까 손으로 못 섞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물이 다시 그림 봐봐, 뜨거워지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섞어서 감스트가 이렇게 누워서 목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섞이니까. 예. 근데 이제 안 섞여.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얼음물, 여기는 끓는 물. 그럼 감스트 목욕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 중앙만요. 딱 여기서만 해야 돼. 감스트가 목욕을. 예. 옆으로 가면 추워 죽어. 여기로 가면 뜨거워 죽어. 뜨거워지고.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거를 섞어주니까 예. 지구가 극지방과 적도 쪽을 위아래로 섞어주니까 지구 전체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체 살 수 있는 범위가 꽤 넓어요. 근데 이걸 못 섞잖아. 예. 극지방은 뭐 빙하기가 옵니다. 적도는 불지옥이 돼요. 와, 큰일이다 이거. 네. 진짜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니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왜 빙하기가 와? 예를 들어서 투모로우 보면은 막 얼음이 막 빙하기 오고 혹한 오잖아. 예. 아니 온난화는 뜨거워지는 건데 왜 빙하기가 와? 온난화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걸 못 섞어줘서 극지방과 적도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이거. 그래서 인류가 이제 중위도를 제외하고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어때? 우리나라 위치 어때요? 위치 그래 좋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너무 좋아. 우리나라 딱 중위도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못 섞여주면 어때요? 다른 나라 이쪽 막 조금 위쪽 나라들은 막 얼어 죽어. 적도 쪽 나라들 막 타 죽어. 우리나라 지금 개꿀. 우리나라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딱 지금 감스트 목욕하는 그 위치거든. 아, 예. 가만히 있어도 딱 좋아. 이거 절대 지금 개꿀이 아니야. 왜냐? 강대국들이 전부 냉온 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려고 하고 막 전쟁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와,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네. 이거 너무 커진다 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과거부터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주의자 국가예요.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도 당위성이 있어. 왜냐면 국민을 살려야 되거든. 맞죠. 그럼 전쟁이 타당한 전쟁이 돼버립니다. 그 우리나라 평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겠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이 정도 되는데 극지방과 적도가 이제 살기 어려워지니까 점점 못 사는 구간이 늘어나서 지금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주 가느다란 띠만 남겠죠. 예. 그러다가 서로 전쟁에서 다 멸망시키고 끝나는 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이 지구의 미래입니다. 지구의 미래. 와, 그러니까 지금 네, 야,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난화가 단순히 해수면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돼. 근데 결국 못 찾았어. 그럼 어떡해요? 그때 우리는 만약에 아무런 걸 할 수가 없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과학자들 일부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예. 정말 안 되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는 본진을 버리자. 아, 그래서 이동하자. 그게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진 중요한 거 알아. 우리 임요한, 홍진호 다 우리 선수들 본진 네. 좋아한 거 알아요. 예. 근데 어떡해요? 본진이 정말 끝났어. 멀티해야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요. 앞마당 가든 섬 가든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를 들어 만약에 멀티도 없고 선멀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본진 망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끝이야. 그냥 예, 지지 치는 거야. 예. 근데 만약에 멀티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대안이 있는 거야. 대안이. 아, 그 대안이 화성. 화성이에요. 아, 나 진짜 오늘 진짜 완벽히 이해했다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와. 화성을 갈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두 번째 질문 있겠죠 이제. 예. 그런데 왜 굳이 화성이냐? 맞아요. 일단 금성 못 가죠? 네, 아까 450도. 예, 450도. 네. 근데 되게 극단적인 아이디어 그것도 있어요. 금성의 표면 온도는 450도인데 금성의 하늘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한 30도, 20도 괜찮아 온도가. 아, 또 이게 뭐지 또? 그래서 하늘섬 설마? 금성 하늘에 살자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지구 하늘에서도 살아도 돼. 그렇잖아. 아니 어차피 하늘로 갈 거 금성까지 왜 가? 왜냐면 지구가 금성처럼 될까봐 지금 대비하는 건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사실은 뭐 지구 하늘에 사는 게 맞고 결국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는 사실 달입니다. 달. 근데 달에선 아예 달은 근데 대기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너무 조그매요. 너무 작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일단은 우리는 대기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겠죠. 대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가 뭐냐? 결국 이 행성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가스들이거든요. 네네. 이 중력이 약하잖아요. 가스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중력이 약간 인기야, 인기. 인기가 약한 분들 어떻습니까? 팬들이 잠깐 왔다 다 나갑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드래곤 길거리 딱 나가면 난리 나죠. 가스들이 그냥 다 뭉치는 거야. 예. 그 인기가 크니까. 근데 이제 궤도 좀 왔다가 저쪽에 지드래곤 왔다가 다 가. 이런 느낌입니다. 형님도 좀 유명. 저도 이제 좀 있어, 가스 좀 있어요 그래도. 예. 그래서 가스 좀 있어요. 많죠. 가스 많죠. 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력이 있어줘야 대기가 유지가 되는데 달은 일단 너무 조그맣니다. 그럼 금성도 안 돼요. 달도 안 돼요. 그럼 화성은 그리고 아니 조그만 것도 있고 사실 그리고 예. 그 이 토질 자체도 좀 애매해요. 이 달 월면토 자체가 땅 자체가 좀 애매하고 아무튼 뭐 달 그리고 사실 지구가 안 좋아지면 지구 주위를 도는 애가 달이기 때문에 달도 상황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좀 저만의 또 이렇게 유치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개발했던 모든 핸드폰도 다 버리고 다시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죠. 어느 정도 가져가나요? 무조건 가져가야죠. 원시 시대로서 화성에서 생존하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바로 죽는 거야. 그래서 뭐 온도 맞추고 그쵸. 뭐 이렇게 이게 상황이 다른 게 지구는 굉장히 혹독한 상황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까지 충분히 바뀐 다음에 인간이 지능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혹독한 환경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나서 인간이 나온 게 아니라면은 혹독한 환경에 도착하는 순간 원시는 바로 가죠. 맞네요. 네. 맞네. 예.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가야 돼 무조건.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화성으로 살 수 있는가. 예. 화성으로 가는 거 사실 어렵지만 화성은 유리한 점이 되게 많아요. 오! 일단은 크기가 지구의 한 지름은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질량이 제가 알기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10분의 1 정도. 네. 네. 그러면은 아마 중력 자체가 크기는 좀 작은데 질량은 많이 작아도 키가 작아지니까 중력이 R-제곱분의 GMM이니까 한 40% 정도 지구에.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 않은 거죠. 달은 6분의 1이잖아.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다. 맞을 거야. 이거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몇 배지? 38%. 딱 40%네요. 네, 40%.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력이 나쁘지 않죠? 그러면 대기만 잘 깔면은 어떻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달이 대기를 못 갖고 있으면은 이산화탄소가 이불을 못 덮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물이 엑스센트로 움직이기 어려워. 왜냐면 계속 춥죠. 일교차가 극단적이 됩니다. 근데 화성에 잘 이렇게 대기를 둘러싸면은 꽤 괜찮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둘러싸는 것도 있죠. 지금의 화성이 온도가 이게 낮에는 한 20도, 그러니까 지구보다 춥긴 해. 낮에는 한 20도, 밤에는 영하 한 140도, 150도까지 떨어져요. 예? 엄청 춥죠.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이불을 잘 덮으면은 어쨌든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화성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중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 속도가 지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4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쁘지 않죠. 예. 왜냐면 우리가 가서 적응하기에 나쁘지 않아. 왜냐? 지구랑 비슷하니까 자전 속도가.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9시간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성의 자전 속도 알려줘. 24시간 37분. 19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가 24시간이네. 24시간 되니까. 그래서 비슷하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화성이 환경이 거의 비슷해요.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 열심히 게임하고 화성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좋네요. 안 피곤하게.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라이브 할 수 있고 똑같은 거야.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계절,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도 비슷해요. 계절이 있어. 진짜요? 계절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주기를 맞춰서 우리 벼농사도
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잘하고 추수하고 예. 계절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유리하다. 물론 불리한 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화성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서 우리는 화성이 그러니까 사실은 화성이 베스트는 아니야. 근데 화성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형님이 어떻게든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일정 자체가 예. 너무 서두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구가 사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니 서둘러서 될 수도 있지만 예. 그게 너무 서둘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뭐 생전에 혹은 약간 이제 내가 좀 영향력 있을 때 화성에 가려는 게 어쩌면 너무 무리한 것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형태로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서 이제 체계적으로 화성에 가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에너지를 쓸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하다 그르치는 경우. 맞죠. 예.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예.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뭘 좋아하지? 이 친구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친구가 뭐 팔찌를 좋아해. 그럼 팔찌를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빌드업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분의 마음을 뺏고 이제 관계를 만들고 이거를 해서 결국은 딱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사귀어야 되잖아. 예. 근데 보자마자 막 빨리려고 막 고백 공격 저도 한번 옛날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했죠.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본지 3일 됐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막 갑자기 프로포즈해. 그러니까 장미꽃 백송이 들고 가서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그르친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갔을 때는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 근데 오히려 서두르다가 그르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서로. 근데 저는 약간 요즘 행보가 그러니까 물론 서둘러서 말도 안 되는 기술적인 진보가 지금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인류가 만든 스타쉽이라는 지상 최대 우주선 이걸로 화성에 갈 거거든요. 예. 이거 사실 정말 명장면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2023년 2년 전이죠. 예. 2023년 4월쯤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내가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인류 최대의 발사체를 만들겠다. 진짜 커요. 그게 이 스타쉽 우주선이 한 50m. 그 다음에 이 밑에 슈퍼헤비라는 1단 발사체. 얘가 이제 70m. 그러니까 총 120m.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타워 팰리스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예? 주상복합 40층짜리 주상복합. 그게 날아서 네. 너무 그냥 큰데 진짜 너무 거대한 40층짜리 주상복합이 그대로 이륙하는 거예요, 우주로.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진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엄청난 에너지나 막 이런 게 들어가겠네요. 막. 지금 너무 좋은 우리 예. 로냐님인가요? 예. 네, 베르톨트가 나왔는데 진격의 거인에서 예. 초대형 거인이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럼 초대거이 나라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사실은 우리 침착맨 가서 한번 진격거의 과학 한번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하는 과학 기술이랑 진격거에 있는 아이템들 초대형 거인의 크기랑 스타쉽 비교 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초대형 거인 딱 하면 압도잖아 사실. 그 성벽 크기, 성벽을 넘잖아. 네. 대충 그 성벽 정도의 크기가 우리 스타쉽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이게 뚫을 수나 있으려나 이게. 근데 그게 이륙한다. 근데 그거를 2023년 4월에 했어. 발사를 했어. 갔어요 우주에? 그때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 한 3% 됐을 것 같은데 1%? 1%면 하면 안 되지. 예. 1%면 무조건 실패잖아. 30% 정도? 그때 성공률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누리호 성공률 몇 퍼센트 했을 것 같아요? 그래 7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100%에 쏩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발사체 성공률은 100%에 가깝다. 그래야지 싸. 그래야지 쏘는. 그래도 실패할 수 있거든. 100%라고 해도 말이 100%지 100%라는 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점검했다. 그럼 쏘는 거야. 근데 이
스타쉽 1차 발사 성공률이 50%. 와 반반인데 쏴버렸네.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쐈습니다.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차 발사의 성공률은 50%다. 그런데 만약에 1차 발사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스타쉽의 성공률은 영원히 50%다. 그래서 나는 1차 발사를 하고 2차 발사 성공률을 80%로 올리겠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인류가 한 번도 쏴본 적 없는 40층짜리 타워 팰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쏘면 누가 이걸 쏘겠냐? 쏘겠다. 쐈어. 정말 6분인가 만에 그냥 자폭합니다. 아 터졌어요? 그냥 쏘자마자 밑에 랩터 엔진 33개가 있는데 발사한 순간부터 이미 랩터 엔진 몇 개가 꺼져 있어.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한 5개 꺼졌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방향이 이상해지더니 원래는 애매한 곳으로 가면 자동으로 폭파하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 작동이 안 돼서 수동 폭파시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아 맞죠. 너무 네. 큰 거니까. 그래서 발사하자마자 폭파했어요 거의. 근데 1차 발사 이후에 제가 알기로 23년 11월에 2차 발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한 1000가지 정도를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발사도 진짜 많은 뭐 예를 들어 핫스테이징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변화를 했고 심지어 2차 발사 때는 일단 슈퍼헤비를 회수하려고요. 또 써먹으려고. 얘 일론 머스크 핵심이 그 재사용 발사체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사실 재사용 발사체 얘기만 해도 진짜 엄청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스타쉽 보고서 생각해봐요. 그 타워 팰리스 40층짜리가 이륙하는 거야 눈앞에서. 이게 이 스타쉽이 육안으로 봤을 때 요만하게 보여. 예? 그 거리에서 그러니까 아 머리서. 엄청 예. 요만하게 보여. 그래도 거기 서서 있잖아요. 발사할 때 얼굴 눈앞에 불이 있는 것 같아. 뜨거워서. 와. 열기가 거기까지 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폭발인 거야. 저쪽에서 요만하게 보이는데 뻥! 우와! 이럴 때 그냥 얼굴이 뜨거운 거야. 그 정도로 막 거대한 발사예요. 근데 야 이거 될까? 이 말이 되나? 이게 사실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 근데 그거를 고작 3년 만에 성공하나요? 고작 3년 만에 완벽하게 슈퍼 헤비를 회수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 아 이렇게 가서. 네. 아 봤어요. 그 다음에 스타쉽을 궤도에 올립니다. 물론 이거를 그 뒤에서 또 실패하기도 했어.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한 번 성공해도 두 번째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나중에 사람이 탔을 때 안 터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스타쉽은 어린애. 예. 어린애 어릴 때 4살 때 3살 때 많이 넘어져 봐야 성인일 때 안 넘어집니다. 아 이렇게 네. 하니까 이해가 바로 되네. 왜냐면 3살 때 4살 때 진짜 많이 자빠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3살 때 4살 때는 너무 가벼워서 무게가 자빠져도 안 다쳐. 그냥 이러다가 콩 이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애기들 입장에서 가볍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갖고 넘어지고 굴르고 하는데 안 다쳐. 근데 예를 들어서 39살에 처음으로 넘어졌어. 그때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그럼 난리 나죠. 예. 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이 39살에 자빠지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조건 많이 자빠져 봐야 돼. 그래야 크면 안 자빠져. 그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맞긴 하네. 그래서 사실 진짜. 3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맞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지금까지 정말 빠르게 한 것도 맞아. 그것도 인정하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이렇게 가면은 과연 효율적인가? 약간 고백 공격 아닌가? 예를 들어 10년, 20년, 100년 왜냐면 지금 우리가 화성 갈 거 아니거든. 네. 아직 지구가 괜찮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곧 가야 되는 사람처럼 서두르고 있어요. 아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일론 머스크 계획은 거의 뭐 한 2030년이면은 유인 탐사선이 착륙합니다. 화성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20년 뒤요? 20년 뒤 아니 한 5년 뒤? 예? 거의 지금 한 곧 가겠다 수준이에요, 거의.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건가 이제 곧. 근데 그러면은 나는 너무 서두르는 고백 공격이라는 거지. 왜냐면 인류가 지금부터 하는 이유는 정말 위험해졌을 때 예를 들어 한 1000년 후 지구 버려야 돼. 그때 가는 거니까
한 100년 정도를 두고서 고민을 해서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어떻게든 그냥 인간이 밟아보겠다 막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하긴 도착해도 뭐 가서 지금 뭐 할 게 없으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뭐 1년 정도 1년 좀 길어. 한 3개월 뒤에 고백을 해. 그러면 이제 3개월간 탐색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사주고 맛있는 거를 사주고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겠죠, 이 단계를. 근데 예를 들어 고백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명품, 꽃다발, 돈을 엄청 쓰는 거야. 근데 성공 못하면 어떡해? 실패하죠. 다 끝이에요. 전 그것도 해봤습니다. 저도 명품 사준 것도 해봤는데 먹고 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먹고 날라요. 그러니까 다 차근차근 갔으면 내가 똑같은 돈을 체계적으로 써서 성공했을 거고 네. 안전하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돈을 썼을 거야. 필요한 걸 사주고. 근데 급하게 하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결국 어떤 반작용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 거죠. 야, 하긴 지금 왜냐면 가서 환경 구축하는 데만 진짜 뭐 한 몇백 년 걸릴 것 같은데요. 진짜 차근차근 해야 돼,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 구축도 너무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가야 되는 좀 너무 서두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하신 말씀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은 네. 정말 무서운데 1000년 뒤 정도면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과학자들 사이에? 지구는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지구가 위험하다 이런 멘트를 썼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지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그래요? 지구는 오직 태양으로부터만 관련이 돼 있고 태양의 수명이 아직 한 50억 년 남았기 때문에 지구도 마찬가지로 50억 년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이 못 살죠. 지구는 상관. 지구는 소행성 때려 맞아도 느낌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죽는 거지 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이대로 가면 지금 과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알 수 없는데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뭐 몇백 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무섭다 이거 진짜 네. 무섭다 이거. 극단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아마 우리의 손주 증손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 생각해. 안돼 스트 형 100년 뒤에 방송 봐야 된다고 예? 오래 사시네 오래 아니 사시. 뭐 스트님의 방송을 100년 뒤에 여러분이 보기 힘들겠지만 스트의 자손의 방송을 여러분의 자손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감스트의 DNA를 보유한 누군가가 예. 시청자의 DNA를 보유한 누군가에게 방송을 보여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의 가족들이 보여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참. 형님 근데 그러면은 그 막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네. 이제 뭐 헤어스프레이 뭐 이런 거 쓰면은 지구 온난화 현상 온다. 아까도 에어컨 끄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오존층 파괴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런 게 진짜 그렇게 영향이 가는 그것도 영향이 있었죠.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오존을 파괴하니까 오존이 파괴된다라는 건 오존 얘기 사실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정말 또 기가 막힌 또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하죠. 한번 하죠. 오존이 예.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약간 좀 방어막 같은. 맞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생명체가 어떻게 지상으로 올라왔느냐가 오존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원래 이 원시 지구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 육지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왜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막 이 방사능들이 그대로 오거든. 이거 맞으면 골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어쩌면 이 물이라는 방어막이 이 얘네들을 최대한 막아주니까 해양 생물들이 잘 삽니다. 그죠? 그래서 해양이 사실 해양 생태계가 사실 유일한 생태계였어. 이 지구에서.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뭔가 다른 방법 없나? 이런 애들이 탄생을 한 거야. 오. 네. 그래갖고 원래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 수 있게 된 게 뭐 덕분이죠?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그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산소? 맞아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가
원래는 없었겠죠. 예, 존재하기 어려웠고, 예, 근데 여기서 원래는 식물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해도 애매해. 식물은 원래부터 이제 해조류부터 치면은 꽤나 이제 좀 뒤입니다. 그 전에 열수 분출공 같은 쉽게 말해 그 심해에 있는 화산. 예. 그러니까 생명체 필수 조건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근데 심해 같은데 열수 분출공 같은 화산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무언가가 있어서 여기서 뭔가 먹을 만한 화합물 같은 게 나와요. 그거를 먹고 사는 이제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요걸로다가 막 에너지를 먹어서 만들어내고 그걸 잡아먹는 애들이 있고 그걸 잡아먹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이 가장 먹이사슬 밑단계에 있는 애들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먹고 그 다음 애들이 먹고 그 다음 애들이 먹고 하면서 이제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었어. 예. 근데 막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좀 새로운 거 먹을 거 없나? 근데 저 태양이 오네? 저거 에너지 아니야? 요거를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발명합니다.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기술을 습득해요. 마치 우리가 게임하다가 새로운 기술을 레벨업해서 익히듯이 예. 기분 째지잖아 진짜. 와, 광합성. 예. 예를 들어 이제 우리 RPG 할 때 막 하다가 레벨 10부터 배울 수 있으면 되는 거 있잖아. 아, 예, 그쵸. 그럼 레벨 10 딱 찍으면은 와 이제 이 기술 쓸 수 있겠다. 그거를 시아노박테리아가 한 거야. 광합성 스킬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태양을 받으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네. 이야 꿀이다 꿀.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열수 분출공에서 붙어있던 애들이 와씨 뭐야 쟤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래쪽에서 버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뭐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박테리아를 다른 박테리아가 먹었어. 먹으면 이제 얘를 소화시켜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먹었는데 얘가 낮에만 되면은 그냥 에너지를 만들어내네.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얘를 내가 먹어치워서 소화시킬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다녀야겠다. 부하로 써야겠다. 오. 세폰의 공생설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야, 이런 거야. 참 이제 우리 감스트가 치킨을 먹어야겠다. 그래갖고 닭을 한 마리 샀어. 그래갖고 야 먹어치워야지. 딱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닭이 이러더니 알을 딱 낳았어. 뭐야 이거? 계란? 신기하네? 이해돼요. 예. 이러니까 뭐야 치킨을 먹을 게 아니라 계란 후라이를 먹어야겠다. 왜냐면 얘가 매일 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닭을 죽여서 먹질 않고 그냥 그 닭 알을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감스트와 닭의 공생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것처럼 세포 내에 시아노박테리아가 들어왔는데 얘가 너무 좋은 스킬이 있으니까 얘를 먹어치워서 없애질 않고 같이 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엽록체.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등장입니다. 야, 근데 시아노박테리아가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존재네요. 대단한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바닷속에서 이렇게 이제 물속에서 이게 우리 해초처럼 막 움직여요. 예. 근데 또 어떤 애가 조금 영역을 넓혀볼까? 좀 새로운 곳으로 가보고 싶네. 근데 가보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 받기.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광합성을 한 결과물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셔서 태양빛을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산소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원래 지구에 산소가 사실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존 산소량이 늘어나 이제 바닷속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다 밖으로도 막 산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막 나오다가 얘네들끼리 이제 막 또 결합을 해가지고 오존이 만들어져. 와. 오존들이 뭐랍니까? 방어막을 쳐갖고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막아줘요. 그때 오존층이 탄생을 한 거야. 와, 개사기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나가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산소를 식물들이 막 만들어내니까 바닷속 식물들이 막 만들어내니까 얘네들이 막 산소가 만들어지네? 산소가 밖에 나가서 뭐 만들었네? 그래서 어제는 따끔따끔했거든.
근데 오늘 나가니까 그냥 견딜만한데? 보니까 오존층이 있어. 대박이다. 슬금슬금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만들어진 게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얘네가 산소를 만드니까 산소가 바다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얘네가 오존층이 돼서 배리어를 치니까 드디어 식물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야 이게 참 그렇게 됐구나. 밖으로 나왔어. 근데 밖으로 나와 보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물 속에서 원래 얘네가 이러고 살았거든. 예. 나와 보니까 나를 잡아줄 게 없네. 그래서 단단한 형태의 이 줄기를 만드는 새로운 또 기술을 익혀. 내가 좀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좀 단단해져. 그 다음에 이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를 코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는 내가 온몸으로 수영하면서 물을 흡수했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뭐 별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온몸으로 물을 흡수하니까 광합성할 때 물이 필수거든. 근데 육지 나와 보니까 여기는 공기 중이라 물이 없네. 그래서 뿌리라는 게 개발이 돼요. 야, 뿌리를 뻗어서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 나무 같은 식물들이에요. 얘네가 이게 참 점점 단단한 줄기, 깊은 뿌리, 넓은 잎사귀, 코팅된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제대로 된 군락이 만들어져서 이제 어쩌면 더 많은 산소를 만들게 되고 광합성하기 좋게 잎사귀도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 이제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야,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식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솔직히 식물 좀 호구로 보잖아. 꺼다는 보리자루. 이 보리자루 뭐예요? 식물 아닙니까? 꺼다는 보리자루란 말이 너무 식물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걔네가 꺼다는 보리자루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가 꺼다는 보리자루인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야, 감사하네요. 진짜로. 동물처럼 막 살아남으려고 막 이럴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야, 나 식물이야. 너네 바닷속에 있어 봤어? 까불지 마라. 나 식물이야. 잘라. 베어. 막 죽여. 불 질러. 나 식물이야. 그런다고 죽을 것 같아? 식물 어떻게 멸종시키냐고. 우리들의 대선배예요, 식물은. 그니까요. 식물이 필요하죠. 식물 우리가 그냥 상추 뜯어 먹으면서 내가 먹으니까 내가 이긴 것 같잖아. 저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절대 식물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줘요. 식물 사라지면 우리 끝이야. 왜냐? 광합성 할 수 있어? 광합성 못하죠. 못해. 예, 동물들 광합성 합니까? 못하죠. 걔네들이 결국 광합성,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광합성을 못해. 즉 스스로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애들이에요. 동물은. 예. 식물 혼자 있어도 에너지 만들어. 동물? 야,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 광합성 못해? 너 어떻게 살려고? 불쌍한 놈들. 야, 먹어라. 이게 식물이야. 초대 호카게야. 식목일이 중요해. 많이 심하겠네,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엔 우리가 식물이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고 네. 잘라 먹고 막 뽑아 먹고 막 과일 따 먹고 이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네. 야, 얘네 호구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누구도 광합성 못해. 식물 정도의 짬이 있어야 광합성 하는 겁니다. 식물이 진짜 우리는 초짜. 진짜 감사한 존재였네. 그러니까 식물이 진짜 대단한 존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식물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어때요? 식물 덕분에 살 수 있는 거고 식물 없으면 우리 광합성 못하니까 우리 다 끝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화석연료, 석탄 예. 이거 식물들이 에너지 막 갖고 있다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물들의 일종의 비자금 같은 거야. 석탄. 그럼 진짜 식물. 그러면 혹시 화성에 식물을 심을 수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게 예. 아직 그래서 오존 얘기를 아직 안 끝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존 예. 때문에 여기 갔다 온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오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난 거죠. 다시 들어오는 거야, 얘네들이. 들어오면 일단 제일 먼저 에너지가 특히나 극지방의 오존층이 파괴되잖아요. 예. 그럼
극지방에 들어오면은 또 뜨거워져서 빙하 녹아. 빙하 녹으면 아까 그 일 생기는 거죠. 예,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빙하가 녹으면 가속화됩니다. 가속화. 온난화가. 예, 왜냐면은 빙하가 하는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빙하 그 극지방 아직 안 가봤죠. 예, 안 가봤습니다. 스키장 가봤죠. 가봤습니다. 스키장에 보면 선글라스 꼭 껴야 돼. 왜죠? 이제 이게 눈 이렇게 오니까 눈에 너무 눈부죠. 예. 그 눈이라는 게 그 얼음 덩어리가 알베도가 엄청 높아요. 알베도가 뭐냐 반사율. 예. 알베도. 그러니까 수영장보다 스키장에서 더 잘 타요. 아. 선크림 더 잘 발라야 돼. 왜냐면 미친 듯이 반사하거든. 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얼음은 거울입니다. 거울. 극지방에 얼음이 딱 있죠. 이 빙하가 들어오는 에너지를 거울처럼 우주로 바로 보내. 아, 야, 정말 야, 중요하네. 야 꺼져. 야 꺼져. 뜨거워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 근데 빙하가 녹는다. 얼음이 줄어들어서 거울이 작아져요. 그러면 원래 우주로 바로 반사했던 에너지조차도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근데 빙하가 지금 북극에 많이는 없어졌던데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예. 이것도 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게 안 좋을까?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게 안 좋을까? 둘 중에 하나만 녹아라 하면은 뭘 녹는 게 유리할까? 저는 근데 엄청 추위 때문에 차라리 갈린다. 차라리 북극이 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에너지를 반사하는 측면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보내는 측면에서 예. 북극 빙하랑 남극 빙하 중에 뭐가 더 안 녹아야 될까? 야, 지금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녹는 게 가장 위험한 건 북극이에요. 아. 왜냐면은 예. 보세요. 남극은 바다에 둘러싸인 얼음 땅입니다. 북극은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남극은 땅 위에 빙하가 있어요. 북극은 대륙 사이에 빙하가 얼어 있어. 그러면 녹는다? 우리가 북극 빙하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남극은 땅이 있어요. 일단 빙하가 녹았어. 만약에 우리가 다시 추워지잖아? 다시 얼어. 그러니까 유실이 덜 돼요. 아. 근데 북극은 녹았어. 다시 추워져도 녹은 애들이 다시 올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완전 영구 유실되는 거야.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들고 있는데 예. 누군가는 그릇에 얼음을 놨어. 누군가는 그냥 바닥에 얼음을 놨어. 녹인 다음에 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에 있는 애는 다시 얼잖아. 예, 다시 얼죠. 그냥 땅에 있는 애는 녹아서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그 그나마 느낌이구나. 남극이 좀 낫다. 야,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오존을 파괴하는 것도 위험해서 프레온 가스도 그렇게 좀 금지를 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야, 이거 미치겠네 진짜로. 일단 에어컨 좀 끄겠습니다. 좀. 예. 재밌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론 머스크는 모든 행보가 화성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뭐 스타링크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 그러면 약간 좀 정치적인 얘기인데 트럼프한테 뭐 지원했던 것도 둘이 싸우긴 했지만 약간 그런 것도 다 이제 모든 행보가 트럼프는 근데 그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네. 이게 그 우리 뉴턴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나는 천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주식 폭삭 망하고 하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천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이 광기는 계산하기 힘듭니다. 약간의 광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화성 이제 인간이 화성에 가면 좋은 점 말씀하셨어요. 물론 좀 얘기하시겠는데 안 좋은 점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죠.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과학자가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아직? 지금 차근차근 고민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화성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겠죠. 일단은
뭐가 필요합니까? 화성에 생존하기 위해서. 산소 뭐 이런. 그쵸. 예. 산소 필요하죠. 화성에 산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이산화탄소예요. 그 이산화탄소도 그마저도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했는데 약간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밝혀졌거든요. 오. 이것도 사실 뭐 긴가민가하긴 해요. 예. 예, 이게 드라이 아이스인지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온 거고 드라이 아이스인지 얼음인지는 사실 뭐 긴가민가 뭐 땅 속에 얼음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인데 일론 머스크가 낸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핵미사일을 쏘자. 왜요? 극지방에 핵미사일을 쏘면 핵에 있는 그러니까 핵의 그 파괴력이 극지방에 폭발을 시켜서 그 폭발 때문에 극지방에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가 녹아서 이산화탄소가 깔리면 네. 걔네가 이제 온실가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높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게 될 거고 인간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극단적이긴 한 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화성이 픽복될 수 있어서 방사능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죠. 방사능. 아 맞네. 좀 똑똑하시. 방사능 어떻게 하나요? 바로 물어보시네.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야 이게 참.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실적인 건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그 행성에 있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있는 거. 네네네. 이산화탄소 지금 있잖아요. 예. 이산화탄소가 CO2란 말이야. 여기 O2가 있잖아. 예. 그럼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드는 어떤 뭔가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MIT가 목시라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MIT 공대. 예. 네, 이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장비입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지금 가장 최근에 화성에 간 탐사 로버가 퍼서비어런스라는 애인데 예. 얘가 목시를 탑재하고 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목시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분해했고 요걸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산소를 만들어낸지도 기록을 해봤고 예. 요게 뭐 어느 정도를 분해하면 물론 되게 작은 양이지만 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분해를 하면은 뭐 우주인 몇 명이 어느 정도를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해내고 있죠. 와. 이거를 열심히 돌리면은 어쨌든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근데 기술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간 진짜. 그렇죠. 일단 산소가 그렇고 물은 어쨌든 우리가 일정한 양의 물을 가져가면 국제 우주정거장처럼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계속 물이 순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약간 뭐 메리트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 유치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됐어요. 와 화성 개발됐다. 야 이제 살아도 된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좋아? 이건 과학 질문 아닌데. 네. 야 우리도 좀 우린 여기 살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정해야 되잖아. 인류가 뭐 중국은 그대로 할 건지 미국은 또 할 건지. 근데 우리도 한국도 야 우리 K-pop 하니까 우리도 좀 크게 하자 인간적으로. 우리 이만큼 할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좋은 질문. 이것도 과학자들이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긴 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하냐면 예. 화성에 도착한 인류 이후에 화성 2세대 그러니까 지구에 살아본 적 없는 화성에서 탄생한 인류 예.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와. 네.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화성을 좀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 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인데 내가 화성을 먼저 가서 이거 인프라를 다 만들었다. 그럼 사실 내가 제일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예를 들어 화성에 갈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국가가 위기에 빠져서 화성으로 보내준다고 하면은 그 국가가 그만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즉 기술력이 있는 국가가 결국은 거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러면 미국이 참 진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지금 과학자들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도 어떤 거냐면 내가 태어났어. 네. 태어났는데 화성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량의 물만 사용할 수 있고 사실은 산소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 마음껏 뛰놀 수도 없고 뭐 어떤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고 뭐 식물이나 동물을 만나기 쉽지 않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동화책 같은 걸 보니까
너희 할아버지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았다. 와 뭔가 이상하다 기분이 갑자기. 근데 그 지구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주복 없이도 막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중력도 여기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는 뭐 어디 가면은 막 동물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들어. 그러면은 그때 그 2세대 화성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 가지 분석된 결과를 보면은 아마도 분노도 있을 거다. 왜죠? 우리 윗세대가 예. 지구인들이 제대로 지구를 관리 안 해서 우리가 이 꼴이 난 거다. 예, 어. 이해돼요. 예. 아니 잘했으면 예. 지구가 여전히 그 정말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놈들이 문제였다 라는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화성 2세대 3세대 가잖아요. 그럼 결국 화성에 정착한 인류는 지구가 회복돼도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요? 매우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네. 중력이 38%예요. 예. 우리 뼈나 근육이나 모든 것들이 화성 중력에 적응을 했어. 그러면 이들이 지구로 들어오면 걷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우주로 갔을 때 힘들어하는 네, 것처럼. 것처럼. 예. 그래서 지구 중력이 너무 힘들어서 걸어다닐 때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 여러 환경 자체가 지구랑은 안 맞아서 화성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지금 하신 말씀을 살펴봐서 잠깐 질문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화성 가서 만약에 미래에 이제 자손들이 살았을 때 그 지구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럴 확률도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뭐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데 예. 뭐 정말 운 좋게 잘 돼서 예. 혹은 이제 사실은 인간이 제일 큰 문제거든. 맞네. 인간이 지구는 빠지고 나면 예. 회복될 수도 있어요. 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에요. 맞네.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인간이 전쟁을 하면서 인간이 미사일을 쏘면서 인간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인간이 자동차를 타면서 이 모든 게 탄소 배출이야. 인간이 AI를 돌리면서 쓰는 에너지 그게 다 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채팅창 보고 또 질문 드리는 건데 설마 뭐 다시 공룡 같은 비슷한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길 수도 있나? 인간이 싹 빠지면? 인간이 근데 공룡이 살았던 시기는 예. 사실 뭐 제일 좀 핫했던 시기가 백악기거든. 백악기. 예. 그 시기에는 사실 그렇게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이 파충류들이 살기 좋은 시기긴 해요. 산소 포화도도 높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거대한 몸집이 유리했어. 근데 사실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기 쉽지가 않죠.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육상 생물이 사라지고 해양 생물이 메인이 돼. 그러면 해양에서는 다 커질 수 있겠죠. 뭔가 유리한 상황이 실제로 고래는 정말 크죠. 예. 여전히 고래는 엄청나게 크고. 예, 맞아. 문어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예, 문어가 이제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떡상하겠네요. 떡상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지구가 금성처럼 되면 육상은 버리고 해상 쪽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해양 생물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아바타 그 물의 길처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야 이게 참 저는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진짜로 간문을 해. 간문어.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축구를 계속 한다 치면 화성 갔을 때는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화성인들이 한 100년 지나서 아니 근데 지구에서 그 발롱도르 탄 거 그 인정해야 됩니까? 뭐 이러면은 예. 아니 거기는 축구하기 쉽잖아. 여기는 다른데 우린 체력부터가 막 이러고 축구도 막 200분 할 것 같기도 하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갑자기 망상이 되기도 하고. 중력 약하니까 제가 볼 때는 화성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더 클 겁니다, 우리보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평균 뭐 그래도 왜냐면 중력이 약하니까 더 커져도 괜찮아. 그러면 2m 막 이렇게 되나요? 그럴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쟁도 커질 수 있겠죠. 왜냐면 공을 차면 멀리 나가거든. 피지컬 자체가. 피지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지구인들이 화성에 오면은 좀 적응이 어려워서 사실 애매해. 왜냐면 화성인이 지구 와서 어웨이를 뛰어도 굉장히 애매하고 지구인이 화성에 가서 어웨이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그냥 안전빵으로
달에 모여서 하는 그런 약간 중립국처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죠 사실. 아니 뭔가 이 화성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막 지구 온난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 뉴스로도 북극 빙하가 녹는 거 보면서 이 정도까지 심각성은 사실 정말 못 느꼈거든요. 정말 맞아요, 솔직하게 맞아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오늘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빙하가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리고 아까 전 제일 충격이었던 게 이렇게 물 이렇게 섞어주는 거. 저는 그래서 온난화 되면 죄송합니다. 다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이쪽은 춥고 이쪽은 뜨거워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그때 되면은 우리가 뭐 전쟁을 뭐 우리가 생각해봐요. 국가는 자국인들에게 이득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미국도 이제 관세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어쩌면 무시무시한 힘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어떤 평화의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어떤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짱이거든 그 당시에.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가지고 다른 나라랑 대놓고 싸움을 해도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뭐 세계 여론 입장에서도 욕은 하지만 뭘 할 수 없어요. 왜냐? 미국 자국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거거든. 그러면 야, 너 미국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위한 아주 행복한 평화주의 정책을 펼쳐. 오케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수를 쓰든 다른 나라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중요하지. 예. 왜냐면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기적인 우리나라 정책을 써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케이. 세계인들 욕은 하겠지. 근데 어쩔 거야. 당위성이 있다는 거야. 당위성이. 그러니까 이게 범죄, 뭐 정말 악마 같은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국인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를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는 여론이 미국에도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미국인들은 오케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선거에 트럼프가 뽑힌다는 거야. 만약에 진심으로 미국인들이 전 세계 인류를 위한다면 트럼프가 선거를 못 나오겠지. 나왔다가 그냥 칼바람을 맞겠지. 근데 계속 트럼프가 당선돼. 즉 미국인들 대다수는 트럼프의 저 행동에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 근데 우리나라 이 지구가 위기에 빠졌어. 그때가 돼서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뭐라 하냐고. 왜냐면 자국인을 위해서 대통령은 선택을 하는 건데. 왜냐면 여기가 뭐 춥거나 너무 춥거나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예를 들어 저기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어떡하지? 안타깝다. 근데 그거 가지고 러시아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는 거야. 아예 농산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당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극한의 환경에서는. 예. 네, 온난화 때.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이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반에 1장이 있어. 얘가 싸움 짱이야. 얘가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반장이야. 권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엄청 세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모두에게 다 잘해주겠죠. 근데 이제 그 1장이 좀 문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퇴학당할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든 뭐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가 돼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나머지 학생들도 뭐 이거를 무작정 비난을 못하는 거지. 그냥 받아야지. 참. 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예. 김원님 왜 안 부르고? 김원님은 오늘 좀 일정이 어려우시다고. 예, 일정이 어려워가지고 미리 또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좀 치킨 좀 드릴까요? 예. 그러면 좀 약간 쉬어가면서. 예, 잠깐 좀 쉬어. 예. 좋습니다. 예, 갖다 주십시오, 형님. 예, 교촌 치킨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좋습니다. 교전 치킨을 먹고 나서 이제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봐요. 아, 예, 드십시오. 어우, 야, 예, 치킨. 드십시오. 형님, 근데 제가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켜도 괜찮겠죠? 에어컨 너무 키고 싶어. 아까부터 나 너무 더워. 아, 그쵸. 왜 끈 거야, 왜 끈 거야, 왜 잠깐. 끈 거야? 아니, 그 아까 그 얘기 과학 얘기 들으니까 참. 근데 예. 우리가 에어컨을 끄는 것도 탄소를 줄일 수 있지만 에어컨조차도 이제 우리 윌리스 캐리어 박사님께서 만드신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이용할 수는 없어. 아, 맞죠. 네. 중요한 건 이거를 이용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성함이 그 캐리어 그래서 그 캐리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윌리스 캐리어 박사님은 진짜 그렇구나.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노벨상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 윌리스 캐리어 박사님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윌리스 캐리어 박사님 노벨상 왜 못 받았지? 아니 이걸 알려주네. 아니 진짜 인생이 너무 편하다. 나도 하나 사야겠다. 네, 이게 발명가로서의 업적이 직접적으로 기존 분야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일리 있는데 사실 솔직히 지금 기준이면 화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데미소 서비스가 노벨 화학상 받는데 예. 윌리스 캐리어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됩니다. 발롱도르라도 아니 발롱도르는 축구잖아요, 여러분들. 예. 발롱도르는 축구라서 발롱도르도 받으면 좋죠. 김인직직님이 무당분이랑 스트랑 흉가 가주세요 하는데 재밌는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흉가를 갑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원래 제가 지금 흉가 가자, 폐가 가자 요청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심지어 저를 그냥 고스트 헌터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냥 과학자인데 사실 귀신이 있다 없다를 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과학적인 존재는 아닐 수 있다. 귀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지평자표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서 일부는 이제 고스트 헌터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계속 거절하다가 우리 홍진경 누나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진경 누나랑 또 친해지고 나니까 진경 누나가 이제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한번 누나랑 같이 그 무당 선배님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폐가를 갔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웬만하면 또 뭐 이게 사실은 또 누군가에게 또 어떤 생업이 있으신데 좀 피해를 보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이돌 분들이랑 한번 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아이돌 분들이랑은 또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갖고 아 진짜 근데 그건 가야죠 아주 진짜. 훌륭한 분들하고 또 같이. 아니 형님은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세요? 알 수 없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설명이 가능하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과학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쓸모입니다. 쓸모.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애매하고 어렵고 복잡해도 쓸모가 있다면 활용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양자역학처럼. 근데 귀신은 좀 솔직히 쓸모없지 않나요? 냉정하게. 쓸모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쓸모가 있다면 귀신을 정말 많은 과학자가 연구했겠죠. 그러면 반대로 형님은 귀신이 쓸모없다 생각하시고 하니까 귀신 영화도 잘 보시겠네요. 무섭지 저는 않고. 뭐 잘 봐요. 아 진짜요? 네,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깜짝 놀라는 것과 무서운 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갑툭튀. 네. 예. 여러분 갑툭튀는요. 갑자기 코너에서 아이유님 튀어나와도 놀랍니다. 아 그쵸. 네. 아이유님이 뭐, 갑자기 나오시고. 장원영 카리나님 튀어나와도 놀래요. 이거는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야. 근데 그거는 기분 좋은 놀람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놀라는 거지 그냥.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놀라는 거 가지고 야 겁이 많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거고 또 겁이 많다라는 표현도 좀 부정적이라 겁이 많다보다는 약간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
형님이요. 그렇죠. 저도 위기감 능력이 꽤 뛰어난 사람이고. 갑자기 흉가 같이 가보고 싶다. 네, 갑자기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이러실 거. 그건 이제 위기감지를 한 거죠. 이거는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좋은 질문 너무 많다. 익힌 고기는 왜 맛있는 거죠? 아니 왜 그런지. 익힌 고기가 왜 맛있는 너무 거는 좋은 질문이야. 그냥 익히니까 맛있는 거 아닐까요? 이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맛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해야 된다. 맛있다는 게 뭐죠? 맛있다는 게 그 맛있는 그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맛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야 그게. 예를 들어 단맛이 있다, 쓴맛이 있다 이 말은 아니야. 그죠? 네. 맛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맛있다는 게 뭐 행복하다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맛있다를 과학적으로 좀 정의를 하면은 이것이 나의 몸에 유리한 음식이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이 나의 몸에 유리한 음식이다. 유리. 근데 유리란 또 말이 또 이렇게 보면은 어렵죠. 건강으로 가보면 또 맛있는 음식들이 건강은 안 좋으니까. 유리하다라는 게 예.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이걸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야 되거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고칼로리를 유리하게 봅니다. 칼로리 높은 것들이요. 단맛 맛있죠. 예. 단맛이 맛있는 이유는 단맛이 갖고 있는 그 열량을 우리는 구분하는 거야. 제로 칼로리는 칼로리가 높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 정말. 진짜 좀 드시고. 예. 저희가 좀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고 가시죠. 제로부터 할까요? 예, 제로부터 네. 그냥 간단하게. 이거 사실은 우리가 단맛을 느끼잖아요.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어요. 얘가 이제 모양이 있어. 걔가 예를 들어서 모양이 딱 레고처럼 있는데 예. 여기에 그 모양 레고가 딱 들어오면은 단맛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면 네. 뭐 뇌 같은 걸 속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별 모양이야. 그러면 별 모양이 딱 들어오면은 단맛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별 모양입니다. 그럼 딱 붙여서 이건 단맛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야. 근데 제로 음료, 제로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대체당 같은 애들, 얘네들이 모양이 설탕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별 모양 오니까 단맛 이러는데 당이 아닌 거지. 당과 비슷하게 생긴 레고 블럭인데 당이 아니라서 칼로리가 없다. 매우 적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달달하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예. 궤도 묶어놓고 과학 질문 한 달 동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저가 그 댓글을 보고 그냥 웃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먹을 걸 그냥 주나요? 질문을 했을 때 드리죠. 그냥 다 대답해 주니까. 좀 먹을 거를 좀 제때제때 주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조건들이 딜이 좀 잘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묶을 필요 없는 게 뭐 어디 안 갑니다 어차피. 뭐 묶는 건 이제 뭐 약간 어딘가를 갈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 보시는 분들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묶으면 시청자도 같이 묶어놓고 누가 먼저 자리를 뜰 것인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화성 테라포밍에 대해서 2부 요것만 딱 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너무 화성 테라포밍에 최적화되어 있다. 일론 머스크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 스타쉽 만들어서 화성 갈 준비하고 있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그 테슬라 자율주행 하잖아요. 자율주행의 핵심이 사실 전기차가 기반입니다. 네네. 내연기관차는 이 엔진이 구동되는데 이 파워트레인 부분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는다, 뿌랑팡팡 콩콩 푸카푸카푸카 하고 바퀴 돌아가는 거야. 내연기관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로백이
진짜 슈퍼카는 밟자마자 확 가는데 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막 파락 팍팍 푹팍 푹팍 이러지 않으니까 느려. 전기차는 이 파워트레인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밟는 순간 모터만 돌아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밟는 순간 되니까 예를 들어 센서가 보고 문제 있다고 멈춰하면 바로 멈추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연기관 차량의 자율주행을 달면 앞에 보행자가 있다. 멈춰! 쿵팡 푸가 이러면 이 사이에 이미 쳤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바로 밟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쩌면 반응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빠르게 피드백을 오니까 물론 사람이 원래는 그 역할을 했지만 기존의 차량은 그 정도 역할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기반인데 재밌는 게 예. 이런 생각이 들면 전기차를 왜 만들었을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요. 전기차를 돈 벌려고? 근데 재밌는 게 전기차랑 내연기관 차량 중에 뭐가 최초의 차일까? 당연히 저 내연기관 차죠. 놀랍게도 전기차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옛날에요? 네. 원래 근데 왜 상용화가 전기차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배터리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애매하다. 그래서 사실 내연기관이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엔진이 만들어지면서 전기차는 완전히 끝난 거야. 근데 배터리가 작아지고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하면서 충전 시간도 빨라지고 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온 건데 이거를 만약에 굳이 만들려는 누군가가 없었다면 내연기관이 계속 발전했겠죠. 근데 누군가가 칼을 빼들었단 말이야. 일론 머스크가. 네,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사실 위기가 많았어요. 테슬라가 이거 이제 무너질 때 됐다 테슬라. 근데 막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재산을 막 밀어넣고 막 페이팔 파는 거 막 밀어넣고 하면서 어쨌거나 버텨냈단 말이야.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쨌든 안정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었을까?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네. 화성과 지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대기 밀도가 매우 낮다. 산소가 없다. 이 말은 즉 화성에서는 산소가 있어야만 다닐 수 있는 내연기관 차량은 원칙적으로 못 다닌다. 네, 화성에서 내연기관 차량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다녔던 월면차도 전기차였죠. 왜? 엔진이 못 돌아가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냥 뭐 연료가 꽉 찼어도 못 가는 거야. 근데 전기차는 산소가 없어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이동수단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그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겠다. 네. 진짜.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을 해봅니다. 예. 스타링크. 이게 그 지구 전체를 막 몇만 대의 위성으로 아예 감싸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을 아예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사각지대를 아예 없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개발도상국, 뭐 산악지대, 사막, 북극 이런 데 안 된단 말이야. 네. 놀랍게도 지금은 극지방에서도 배 위에서 인터넷이 돼요. 제가 이걸 잡았어, 실제로. 와 미쳤다. 씨. 네. 제가 이제 그 빠니보틀 홍철이 형이랑 북극을 갔는데 네네. 뭐 로밍 헤어도 안 되지 뭐. 근데 와이파이가 딱 뜨는 거 스타링크가. 잡았어요. 예. 그랬더니 속도도 꽤 빨라. 정상 속도가 나오나요? 네, 아마 극지방은 조난이나 그런 상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스타링크를 오픈해 놓은 것 같아요. 암호를 안 걸어놓고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이런 거 좋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아니면은 그냥 정말 우연히 그때만 열려 있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이거는 좀 약간 공익적인 차원에서 열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빨라요. 그래갖고 괜찮은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 너무 좋지만 사실상 인간은 특정 지역에 몰려 살고 있고 기지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위성통신으로 전 지구의 인터넷망을 까는 게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사실 다른 시급한 게 많잖아. 예,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지구에 테스트를 하고 있나?
아 화성 와. 보세요. 스타링크는 한 요만한 소형 위성들을 한 번에 수백 개씩 쏴요. 그러니까 한 번 올릴 때 막 수백 개 뿌린단 말이야. 우주에다가. 그래서 뿌려놓은 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감이 오면은 화성에다가 뿌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구에 이미 많이 뿌려봤으니까. 몇만 대 뿌리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옵저버 보내본 사람이 잘 보낼 거 아니야. 어디로 보내는지도 알잖아. 예. 그럼 화성 어디에 뿌려야 빠르게 이제 궤도 안정화가 되고 이런 것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혹시 화성의 스타링크로다가 화성 전체에다가 통신망,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통신망이 있어야 화성에다가 문명을 구축할 수 있거든. 어떤 지역이든. 그럼 화성에다가 스타링크 깔려고 하나? 여기서 추가되면 뭐가 좋냐? 자율주행을 어떻게 합니까? GPS 신호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화성에 스타링크를 깔아서 통신망이 되고 테슬라의 전기차가 도착을 하면 얘네들이 화성에서 자율주행을 할 겁니다. 이것까지 다 연결된 거라는 거지. 미쳤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쩌면 화성을 위한 기술들을 지구에서 실험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니까. 아 대단한 사람이었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화성의 테라포밍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산소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우주선에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어떤 뭐 장비든 건물이든 그런 것들이 모듈형으로 다 가야 돼. 우리 마션처럼. 그러면 다 갑니다. 어떤 지역에. 예. 그럼 얘네들이 어쨌든 요 안에 밀폐돼 있어서 산소도 만들 수 있고 물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2단계로는 로봇이 갑니다. 무인 로봇이 가서 다 조립을 해요. 하나하나. 조립이 끝나면 쉽게 말해 작은 어떤 폐쇄형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서는 식물도 자라고, 어디서는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자라고, 어디서는 뭐 산소를 만들고, 물이 정화되고, 이런 도시가 이제 로봇이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가서 사람이 내립니다, 화성에. 들어가서, 근데 물론 이전에 로봇이 이 도시 시설 안에 산소 농도, 뭐 여러 가지 다 오염 다 측정해. 이 정도면 사람일 수 있겠다 할 때 첫 인류가 도착하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우주복을 벗고, 이게 문제가 없네?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화성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게 참,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진짜로. 근데 이거를 해야 되려면 사실은 화성 안에 있는 어떤 통신망, 그다음에 어떤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량들, 왜냐면 로봇들도 다 자율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좁은 지역의 마션처럼 뭐 하나 기지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모듈로 된 도시. 여기는 뭐 어떤 어디 종로만한 시설, 여기 건물 연결돼서 거대한 어떤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수까지 다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화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이제 싹 다 생각하고 구현하고 검증하고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우리 샤프아님이 모래폭풍 엄청나지 않나 하셨는데, 이거 진짜 이 영화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입니다.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모래폭풍을 만나서 맷 데이먼이 나동그라지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네네. 화성의 대기 밀도가 1%입니다. 지구에. 그래서 모래폭풍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실바람. 좀 작은. 네, 그래서 폭풍에 맞아서 맷 데이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모래 실바람 때문에 자꾸 먼지가 끼는 거지. 미세한 먼지가. 네, 그래서 사실 모래 폭풍은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주고 뭐 어떤 설비를 부수고 이게 아니라 설비에 먼지를 끼워가지고 노후화시킬 거예요. 또 그래도 영향이 있긴 하네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게 태양으로부터 얻잖아요. 네. 태양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이거를 잘 닦아줘야 돼. 그러니까 좀 어떤 유지 보수에 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것도 로봇이 해야 될 거고,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처음에 인류 누가 갈 것인가 이것도 정해야 돼요. 아, 누가 가야 될 것 예, 같아요. 달이 먼저 사람 중에요? 네. 사람이 이제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 네. 우주 비행사를 통해서. 네. 그럼 누가 가야 될 것인가? 초반에. 어쨌든 좀 위험한 부분이라 이게 사실 좀 아, 지금 감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갈 수 있으세요? 저요? 아, 저는 무서워서 저희는 항상 먼저 하는 홍타쿠 있거든요. 홍타쿠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 알아요. 네. 어. 근데 이거 네. 안다고 하면 또 난리 날 텐데. 이거 편집해야겠네 이거. 예, 누가 가야 될까요? 일단은 누가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료기술자, 의사, 예, 의료기술자, 의료공학자, 어쨌든 의사분들, 의학박사 이런 분들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생존에 너무 유리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엔지니어입니다. 중요하죠. 고장난 거를 못 고치면 안 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농업 종사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농업 관련 전문가. 네, 그래서 요 세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의사면서 엔지니어면서 농업에 대한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 가야 된다. 야, 그럼 이게 좀 분별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그쵸. 이게 참.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자니 킴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계 우주 비행사신데 이분도 기가 막힙니다. 네, 특전사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 의사이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엄청 많은 것들을 갖고 계세요. 야, 거의 그니까요. 육각형인데 육각형. 정말 유명하시죠. 야. 그런 분들이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진짜 할 게 많네요. 좀 할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말이 이제 1000%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머나먼 미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근데 뭔가 우리 후손들한테는 정말 드릭 닥쳤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싶기도 해요, 진짜. 맞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뉴스에 딱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와, 준비해요, 예.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네. 후손들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없는 기술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미래의 후손들이 와,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때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텐데. 기가 막히게 정말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진짜 이 말씀 다 하셨죠? 뭐 이 정도로 예. 좀 정리해도 그래서 저는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식물의 중요성, 음. 그리고 이제 오존의 중요성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진짜 얼마나 이 빙하나 아까 이게 도는 거, 그래서 오늘 집중하기 다 기억나요, 진짜로. 오. 예.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재밌습니다. 역시 또 우리 감스트 방송은 정말 놀러 오는 방송인데 오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또 우리 스트도 너무너무 재밌게 들어주고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이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겹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겹치는 걸 몰라. 예. 사실은 지난번에서의 겹치는 영역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도 네네. 태양 얘기할 때 근데 몰라. 왜냐? 까먹었거든. 그게 저는 여러분들 가장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들어도 또 재밌다.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은 과학 분야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겹치는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이다. 그것이 과학의 매력입니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말로 이거를 심지어 오늘 방송을 보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겹친다는 부분도 일부 찾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절대 무례하게 말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또 들어도 또 재미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 유쾌하게. 예. 네.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말씀 계속 해야 되잖아. 저도 안 그래도
갈릴레이 얘기할 때 그 뭐 4개 다 까먹었어요. 누구 박사인지 그 이름 말해 주신 거. 그 4개의 위성. 예.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칼리스토, 유로파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과학의 매력이 또 들으면 또 재밌는 그 매력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매너를 갖추시고 이제 과학을 문화로 즐기는 분들이 됐다. 무한도전 10년째 봐도 재밌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제가 요새 좀 약간 썸 아닌 썸 타는 여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여자한테 과학 얘기 좀 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로. 아 진짜로? 예. 연령대가 혹시? 연령대가 근데 99년생이라 99년생이면 되게 너무 어린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16세. 예, 이걸로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26세면 이제 AI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AI 쪽.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궤도 형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거의 레전드급이었다 진짜로. 와.